안녕하세요. 사탐의 이성민 선생님입니다. 다들 3월 학력평가 잘 보셨나요? 어떤 학생은 잘 본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잘 못 본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시험 고3 되고 첫 모의고사잖아요. 앞으로 시간 많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은 앞으로 수능에서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쌤하고 3월 학력평가 주요 문항풀이 한번 해볼게요.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같이 보면 표는 갑국의 직종별, 시기별, 임금 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임금 성비? 이 문제 성불평등 문제구나. 그럼 표분성 문제구나. 아, 이 문제 표분성 문제고 성불평등 문제면 이 조건이 가장 중요하겠구나. 염두에 두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그럼 조건 바로 나오죠? 임금 성비는 남성 평균 임금분의 여성 평균 임금 곱하기 100으로 계산한다. 자, 나왔습니다. 그 다음 조건 있나 볼까? 갑국은 A, B 직종 이외에도 다양한 직종이 존재한다. 자, 바로 표로 넘어갑니다. T년, T 플러스 10년, T 플러스 20년. 연도 나왔죠? 해당 연도끼리 연결고리 있나 없나 문제에서 체크해 봤는데 이 문제엔 없네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뻔히 뭐 물어보겠어? T년, T 플러스 10년, T 플러스 20년에 임금 서로 비교할 수 있냐 없냐? 그거 물어보겠죠. 이거 염두에 두고 기억부터 가볼게요. 기업 전체 직종에서 여성 평균 임금은 10년마다 10%씩 상승하였다. 자, 전체 직종에서 여성 평균 임금을 구하려면 여기 60이네. 그러면 T년의 남성 평균 임금을 100A로 잡았을 때 여성 평균 임금을 60A로 잡을 수 있고 저기 T 플러스 10년은 100B로 잡았을 때 70B, T 플러스 20년은 100C로 잡았을 때 80C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근데 방금도 쌤이 말했지만 각 연도 사이에 연결고리 없기 때문에 60A, 70P, 80C 비교해 줄 수 없습니다. 다음 니은입니다. T년에 A 직종에서 여성 평균 임금이 400만 원이라면 남성 평균 임금은 200만 원이다. 우리 아까 주어진 조건 활용할 때 됐다. T년에 임금 성비가 50이죠. 이 50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남성분의 여성이 50이다. 근데 여기서 여성 평균 임금이 400이래. 남성 평균 임금은 얼마가 될까요? 50이라 했으니까 남성 평균 임금은 20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이 되겠죠. 자,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조건만 잘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 디귿. T 플러스 10년에 A, B 직종의 여성 평균 임금이 같다면 남성 평균 임금은 B 직종보다 A 직종에서 높다. 자, 여기서 A 직종, B 직종 여성 평균 임금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같은 미지수로 여성 평균 임금을 100A라고 잡아줄 수 있겠죠. 그럼 쌤이랑 같이 한번 써볼게요. A 직종 100A 남성 평균 임금 모르죠. 곱하기 100이 50 B 직종 여성 평균 임금 같다고 했으니까 100A 남성 평균 임금 모르죠. 곱하기 100이 70 네모 구하려면 네모를 우변으로 넘기고 50을 좌변으로 넘기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선 200A가 나오겠고 70 넘기면 되죠. 네모는 70분의 많이 나오겠죠. 약분하면 이거는 대략 140 정도가 나오겠죠. 140 몇. 그렇기 때문에 A 지역이 B 지역보다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는 선지. 다음 리을 같이 볼게요. 리을 T 플러스 20년에 B 직종에서 남성과 여성 평균 임금은 같다. 똑같이 한번 찾아가 볼게요. T 플러스 20년 B 직종에서 100이라 했죠. 근데 이 100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모분의 네모 곱하기 100이 나오려면 이 두 개가 1이 나와야지 100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 평균 임금과 여성 평균 임금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디귿 리을 3번이 되죠. 이 문제 같은 경우 함정 파는 거 뻔하죠. 함정 파는 거 뭐겠어요? T년과 T 플러스 10년, T 플러스 20년 사이에 연결고리 없다? 그 점만 조심하면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5번 문제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보자마자 이 유형 어떤 유형이구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문제 풀어야 돼요. 이 문제 뭐야? 사회보장제도 문제네. 쌤이 사회보장제도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자료 1에서 A, B, C가 사회보험인지 공공구조인지 사회서비스인지 개념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금방 파악하고 바로 자료 2로 넘어가야 되죠. 자료 2에 넘어가선 뭐 해야 돼?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남성, 여성 전체 나왔다. 그러면 남성 전체 인구 수, 여성 전체 인구 수
구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남성 전체 인구 수, 여성 전체 인구 수, 혹은 A 지역의 인구 수, B 지역의 인구 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 안에 있는 각각 비율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보험의 수급자 수, 공공부조의 수급자 수, 사회 서비스의 수급자 수를 구한 다음에 서로 비교해주는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료 1. ABC는 각각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 서비스 중 하나이다.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 누구누구죠? 공공부조, 사회보험이죠. 그럼 B는 사회 서비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C는 A와 달리 정부 재정을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념 흔들리면 안 돼요. C는 공공부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A는 사회보험, B는 사회서비스, C는 공공부조입니다. 바로 자료 2로 넘어가야 되죠. 자료 2 뻔하잖아. 남성, 여성 전체 혹은 세적으로 나눈 A, B, C 지역 전체. 자, 두 지역은 가중평균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남성이 10%고 여성이 14%야. 근데 전체가 11%래. 한번 볼까? 전체의 11%, 남성이 몇 프로지? 10%, 여성이 14%. 자, 전체의 어느 값이 가깝죠? 남성의 값이 더 가깝죠. 여기 1% 차이 난다. 여기 3% 차이 난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남성의 전체 인구가 여성의 전체 인구보다 3배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의 인구를 알파로 잡았을 때 남성의 인구 3알파라고 써줄 수 있겠고 전체 인구 4알파가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남성, 여성 전체 이것도 가중평균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제일 수치 쉬운 거 전체 9다, 여성 8이다, 남성 10이다. 1%씩 차이 나는 차이가 똑같다. 그럼 여기는 나 지역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인구가 각각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베타로 잡아주고 여기 베타, 이 베타. 근데 쌤이 아까 성불평등 문제에서도 말했듯이 중요한 거 뭐야? 가지역과 나지역 간에 연결고리 있나 없나 찾아봐야 돼요. 저기 밑에 보니까 가지역과 나지역의 총인구는 동일하대. 가지역 총인구 몇 명? 4알파명. 나지역 총인구 2베타명. 그러면 2알파는 베타랑 값을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베타를 알파로 바꿔주면 2알파, 2알파, 4알파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쌤이 PPT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3알파, 알파, 4알파, 베타, 베타, 2베타. 어차피 우리는 다 알파로 바꿔줬으니까 2알파, 2알파, 4알파에 알파를 다 떼줘도 되겠죠. 남성의 총인구는 3, 여성 총인구 1, 전체 4, 2, 2, 4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야? 아니지. 주어진 수급자 비율을 통해서 각각의 수급자 수를 계산해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구한 건 뭐다? 남성 전체 인구, 여성 전체 인구, 전체 인구다. 각각의 수급자 비율을 한번 구해줄게요. 3 곱하기 80, 240명. 3 곱하기 47, 141명, 3 곱하기 10, 30명 이렇게 옆에 쫙 써주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우리 지금 수급자 수하고 비율 다 알잖아. 문제 푸는 거 절대 어렵지 않아요.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는 사회 서비스이죠. 사회 서비스에 여기 중요하다. 남성 수혜자 수다. 수는 비율 수 잘 구분해줘야 돼요. 수는 나 지역이 가지역보다 많다. 나 지역의 사회 서비스 남성 96명 받고 있죠. 가 지역의 남성 141명 받고 있죠. 가 지역의 수급자 수가 더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2번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수혜자 수. 상호부조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는 사회보험이죠. 가 지역이 나 지역보다 적다. 한번 찾아가 볼게요. 상호부조 사회보험의 수혜자 수는 가 지역 300명이죠. 나 지역 280명으로 가 지역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여성의 경우 사회보험의 수혜자 비율 대비 나왔다. 대비 동그라미 치고 공공부조의 수혜자 비율은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크다. 자, 대비 나오면 중요한 거 뭐죠? 앞에 값이 분모값, 그렇지. 뒤에 값이 분자값이 됩니다. 사회보험의 수혜자 비율 분의 공공부조의 수혜자 비율 됩니다. 그럼 똑같이 찾아볼게요. 여기 분모값 사회보험 60분의 14, 60분의 8 비교해 줄 필요도 없죠. 가 지역이 큽니다. 4번입니다.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 강제 가입의 원칙 사회보험이죠. 여성 수혜자 수 대비 나왔다. 남성 수혜자 수 나왔다. 그러면 앞에 게 분모값, 뒤에 게 분자값. 여성 수혜자 수 대비 남성 수혜자 수 한번 체크해 주고 넘어가 볼게요. 가지역 여성 60명이죠. 60분의 남성 240명 받고 있어요. 나지역 120명분의
남성 160명 받아요. 자, 분모값은 얘가 작은데 분자값이 얘가 크죠. 비교해 줄 필요 없이 가 지역이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5번입니다.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금전적 지원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근데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 그럼 공공부조이죠. 공공부조의 경우 성별 수혜자 수 차이는 가, 나 지역이 같다. 한번 쫓아가 볼게요. 공공부조의 성별 수혜자 수 차이입니다. 수 차이. 여기 16명, 여기 4명으로 가 지역이 나 지역의 4배이죠. 자, 이 문제 보면은 선지 푸는 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각각 남성, 여성의 전체 수, 그리고 주어진 비율을 통해 각각 수혜자 수를 구한 다음에 주어진 문제를 풀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이 사회보장제도 문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19번입니다. 부모 자녀 나오고 상중하 상중하 나왔다. 그럼 이 문제 뭐다? 계층 이동 문제구나. 문제 유형 파악하고 가셔야 됩니다. 계층 이동 문제 나오면 물어보는 거 맨날 뭐야? 세대 간 이동이 맞냐? 계층 대물림이 맞냐? 자녀 계층은 피라미드형이냐? 다이아몬드형이냐? 이런 거 잘 물어보죠. 머리에 염두에 두고 한번 가볼게요. 자, 조건 보면은 네모의 면적은 해당 계층에 속한 사람 수를 나타낸 것이며 각 네모의 면적은 가나 모두에 동일하다. 자, 그러면 저 칠해진 네모를 1이라고 생각하면은 자, 상층이면 부모가 상층이면서 상층이면 한 명, 중층이면서 상층은 한 명, 이렇게 다 써줄 수 있겠죠. 기억입니다. 가는 세대 간 이동이 계층 대물림보다 많다. 자, 세대 간 이동과 계층 대물림을 물어보고 있어요. 계층 대물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모가 상층이면 자녀도 상층, 부모가 중층이면 자녀도 중층, 부모가 하층이면 자녀도 하층. 여기를 의미하고 있죠. 한 명 한 명 4명에서 여기는 6명이 됩니다. 세대 간 이동은 전체가 12이잖아. 대물림이 6명이야. 그러면 세주지 않아도 6명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가는 많다가 아니라 같다입니다. 다음 니은 넘어가 볼게요. 니은 나는 세대 간 하강 이동이 세대 간 상승 이동보다 적다. 나와 볼게요. 세대 간 하강 이동하려면 어떻게 됐죠? 부모가 상층인데 자녀가 중층 하층이 됐어. 이게 하강 이동이죠. 부모가 중층인데 자녀가 하층 됐어. 하강이죠. 이 세 개가 하강 이동입니다. 몇 명이죠? 5명이죠. 상승 이동은 거꾸로 부모가 중층이었는데 자녀가 상층 됐어. 부모가 하층이었는데 자녀가 상층 중층 됐어. 이 세 개가 되죠. 이거는 8명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하강 이동이 상승 이동보다 적은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선지 디귿입니다. 나에서 자녀 세대 인구는 가의 2배이다. 자녀 세대 인구 몇이야? 12명이죠. 6, 18, 24명이죠. 나의 인구는 가의 2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쉬운 선지였죠? 다음 리을. 가와 나 모두 자녀 세대에서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 자, 여기 자녀 세대 계층 구조 상중하, 상중하 순서대로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2명, 4명, 6명. 피라미드형이네. 6명, 10명, 8명. 다이아몬드형이네. 가는 피라미드형이어서 틀린 선지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 어렵지 않아요. 이 문제 어떻게 하면 돼? 계층 이동 문제 안 어렵잖아 요즘. 상층, 중층, 하층 각각 잘 세주고 세대 간 대물림 비교해주고 세대 간 이동 비교해주면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보자마자 이 문제 어떤 문제야? 부양비 문제구나. 우리 아까 성불평등 문제 나오고 사회보장제도 문제 나오고 유형 정해져 있구나. 이 문제 부양비 문제구나. 부양비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그렇지. 부양비 그래프 그려주고 비교해줘야겠구나. 항상 유형을 머릿속에 두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쌤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표는 갑국의 유소년 인구 비율과 유소년 부양비를 나타낸 것이다. 비율과 유소년 부양비가 주어졌구나. 비율 나왔으면 비율을 위에 써주고 유소년 부양비를 밑에 써주면 되겠죠. 근데 비율이 좋은 게 뭐야? 합치면 100%. 그걸 잘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총 인구는 연결고리 나왔다. T년 T 플러스 30년 T 플러스 60년 사이에 연결고리 나왔다. T 플러스 30년은 T년에 비해 20% 증가였고 T 플러스 60년은 T년에 비해 20% 감소하였다. 그러면 T년을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100명일 때 총인구 T 플러스 30년 120명 되고 T년에 비해 20% 감소했으니까 T 플러스 60년은 80명 되죠. 자, 우리가 얻은 힌트 밑에 또 있다. 유소년 인구 비율 T년의 30%입니다. 항상 비율은 퍼센티지 같이 써주라 그랬어. 그 다음에 유소년 부양비 여기를 100으로 잡았을 때 50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쭉쭉 가볼게요. 20%,
100으로 잡았을 때 40이에요. 10% 100으로 잡았을 때 25예요. 자, 이 문제의 조건 다 채워졌습니다. 자, 이제 빈칸 채워줘야지. 어떻게 채워줄까? 50일 때 100이래. 그럼 30%일 때 여기는 60% 되겠죠. 그리고 아까 쌤이 비율이 좋다는 거 합치면 몇 프로야? 100%지. 그럼 여기는 10% 되겠죠. 벌써 다 구했네? 여기도 한번 볼게요. 근데 40, 100 딱 안 떨어지죠. 그럼 위아래로 봐봐. 20%가 40이야. 그럼 100은 2배 됐네. 50% 되겠죠. 그럼 나머지 노인의 비율은 30%가 되겠죠. 자, 여기 위로 갈까? 옆으로 갈까? 옆이 쉽겠네요. 4배 됐어요. 그럼 총 장년층 비율은 40%, 노인 비율 50% 됐습니다. 자, 우리 한 줄 다 채워줬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해야 되는 거 뭐야? 아까 우리 연결고리 100, 120, 80 총 인구수 알죠? 그러면 이 비율을 통해서 각각의 인구수를 구해볼게요. 100명에 30%몇 명? 여긴 30명, 60명, 10명, 120에 20%, 24명, 50%, 60명, 30%, 36명, 80에 10%, 8명, 32명, 40명. 자, 연결고리까지 적용시켜줬으니까 우리 이 수치들 각각의 인구수들 연도별로 다 비교해 줄 수 있구나. 자, 이제 선지 들어갈게요. 1번, 부양인구는 T년이 T 플러스 30년보다 많다. 자, 우리 아까 연결고리 적용시켜줬으니까 각각의 인구수 비교해 줄 수 있겠죠. 근데 60명, 60명으로 같다입니다. 2번, 노년 인구는 T 플러스 60년이 T년의 5배이다. 자,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 다 구해놨어. 40명, 10명, 5배 아니라 4배이죠. 3번입니다. 노년 부양비는 T 플러스 60년이 T 플러스 30년보다 작다. 부양비 나왔죠? 비교해 주는 거 있으면 항상 왼쪽, 오른쪽에 쓰고 비교해 주라 그랬어요. T 플러스 60년 보자. T 플러스 60년의 인구 부양비 40분의 50이라고 써줄 수 있겠죠. T 플러스 30년의 경우 50분의 30. 자, 얘는 1을 넘고 얘는 1이 넘지 않죠. 비교해주지 않아도 T 플러스 60년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T 플러스 30년 총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은 우리 비율 다 구해놨네? 이거는 그냥 체크만 하면 되겠다. 50%이죠. T 플러스 60년 총 인구 중 노년 인구의 비율 50%죠.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에 증가한 노인 인구래요. 여기서 이만큼 26명 증가했다. T 플러스 30년 대비 T 플러스 60년에 감소한 유소년 수 16명 감소했구나. 증가한 노인 수가 더 많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표분석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이 인구 부양비 문제도 문제를 푸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항상 쌤이 말하는 거 중요한 거 뭐야? 주어진 조건들을 잘 활용해서 특히 인구 부양비 문제에서는 인구 부양비 바 그리고 조건들 채워주고 각 연도별로 연결고리 적용시켜주면 문제 푸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 문화 문제인데 오답률 4위예요. 그래서 쌤이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 왜 많이 틀렸나? 아직 유형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문제 많이 풀어보고 여러 유형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쌤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표는 각국에서 세무 문화가 T 플러스 2 시기에 A, C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는 각각 반문화, 주류문화, 하위문화 중 하나이다. 그럼 여기 A, B, C에 각각 하위문화, 반문화, 주류문화가 들어가야겠죠. 자, 그럼 T 시기엔 세무 문화가 어떤 문화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세무 문화가 T 시기의 주류문화야. 그러면 동그라미가 하나밖에 없겠죠. 그럼 주류문화 땡! 하위문화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위문화 하나 동그라미 칠 수 있고 반문화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죠.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도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주류문화 당연히 들어갈 수 없으니까 동그라미 2개 나올 수 없죠. 그럼 T시기에 세무 문화는 반문화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반문화는 주류문화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모든 반문화는 하위문화에 속하기 때문에 하위문화에도 해당하고 반문화에도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C가 주류문화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T 플러스 원식엔 세무 문화가 어떤 문화가 됐을까? 이미 주류문화는 해당이 되잖아. 둘 중에 하나네. 그러면 반문화 성격이 없는 하위문화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에는 해당하지 않고 그럼 B가
반문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A는 하위 문화가 되겠죠. 자, 이런 유형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럼 같이 선지 한번 볼게요. 모든 A는 B에 해당한다? 모든 A, 모든 하위 문화는 반문화에 해당한다? 아니죠. 쌤이 아까 말했듯이 모든 반문화가 하위 문화에 해당합니다. 2번, C는 A와 B의 총합으로 구성된다. 맨날 나오는 선지죠? 아닙니다. 주류 문화는 하위 문화와 반문화의 합이 아니죠. 3번, T시기의 세모세모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은 C를 향유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선지죠. T시기 세모세모 문화는 반문화이죠. 반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도 일부 주류 문화를 향유한답니다. T 플러스 1 시기의 세모세모 문화는 반문화에 해당하지 않는 하위 문화이다. 우리 아까 쌤이랑 했죠? 이 하위 문화에만 해당하려면 T 플러스 1 시기의 세모세모 문화는 반문화 성격이 없는 하위 문화이다. 정답 4번입니다. 5번 T 플러스 2 시기의 세모세모 문화는 각국의 지배적 문화에 저항하는 성격을 가진다. 우리 여기 한번 볼까? T 플러스 2 시기의 주류 문화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세모세모 문화는 주류 문화인 걸 알 수 있죠. 자, 이 설명은 반문화 관련 설명이기 때문에 틀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아까도 말했지만 쌤이 이 문제는 개념이 어렵기보다는 유형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오늘 본 3월 학력평가 사회문화 주요 문제풀이 했습니다. 표분석 몇 문제 했지? 4문제. 성불평등, 사회보장제도, 계층, 그 다음에 마지막 인구부양비 각각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문화 문제, 개념도 중요하지만 유형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오늘 시험 보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고 아직 3월이잖아요. 수능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시면 앞으로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습니다. 쌤이 응원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